우리가 사랑에 대해 들어온 거짓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은밀해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의심 없이 믿어버리는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싸우고 쫓아가고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하고 완전한 헌신이 필요하며 항상 감정적으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이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가장 많이 고통받는 여성은 바로 가장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여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많이 쫓아가는 사람이 원하는 것으로부터 가장 멀어집니다. 가장 많이 내어주는 사람이 가장 적게 돌려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심리치료사입니다. 수십 년간 인간의 감정과 관계 심리, 그리고 마음의 작동 방식을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은 임상 경험과 연구, 그리고 수많은 내담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얻은 통찰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무시당할 때 찾아오는 공황.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이 현상을 마주합니다. 거의 감정적 전염병이라 할 만큼 흔한 일. 바로 그가 당신을 무시하기 시작할 때 찾아오는 공황입니다. 메시지가 뜸해지고 전화가 끊기고 당신의 감정 세계가 마치 내면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흔들리는 그 순간입니다. 바쁘게 지내라거나 필요한 티를 내지 말라는 흔한 조언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가 당신을 무시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가 그러지 않기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정서적 안정이 상대방의 지속적인 관심에 좌우된다면, 그가 메시지에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음의 평화가 흔들린다면, 그가 당신을 얼마나 찾고 인정해 주는지로 자존감이 결정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로맨스로 위장한 정서적 의존입니다.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우리 뇌는 실제 신체적 통증을 느낄 때와 동일한 부위를 활성화합니다. 여러 연구가 이 현상을 뒷받침합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신체적 상처의 고통과 정서적 거절의 고통을 문자 그대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아픈지를 설명해 줍니다. 왜 마치 내면의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왜 다시 연락하고 싶은 절박한 충동이 솟구치는지 말입니다. 마치 뇌가 생존을 위한 고대의 경보 시스템을 작동시킨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경보는 실제 생명의 위협이 아니라 당신의 자아, 당신 자신에 대한 이미지, 사랑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위협하는 상황에 적용된 것입니다. 절박함이 만드는 역설. 임상 경험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절박함, 다시 연락하고 싶은 그 필사적인 욕구가 바로 당신이 가까이 다가가려는 라고 외치는 순간 당신은 공황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 결정들은 결과적으로 상대가 멀어질 이유를 확인시켜주는 셈이 됩니다. 남성의 심리에 대해 많은 여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감정 처리 방식의 차이에 대한 연구들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남성이 멀어지고 거리를 두고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 대부분의 경우 그는 내면에서 무언가를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갈등이나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정서적 지지를 구하는 경향이 여성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들은 물러나고 정신적 공간을 만들고 홀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에는 깊은 진화적 뿌리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남성은 위협을 평가하고 정보를 처리하고 타인의 감정적 개입 없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 물러나는 생존 전략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것은 당신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깊이 뿌리내린 생물학적, 사회적 반응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말 이 관계를 원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헌신할 감정적 여력이 있는지 가늠하기 위해 거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의 부재를 나에게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증거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의 거리감은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의 거리감은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침묵은 당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그가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당신이 충분하지 않다거나 매력적이지 않다거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확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패턴. 상담실에서 끊임없이 관찰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우려스러울 만큼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것,
타인의 정서적 안녕의 원천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쌓아 올립니다. 타인의 감정을 읽는데 전문가가 되고 상대의 필요를 미리 예측하며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정서적으로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정서적 과잉 경계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모든 몸짓, 모든 단어, 목소리 톤의 모든 변화, 메시지 답장이 늦어지는 시간까지 끊임없이 감시하는 상태입니다. 마치 자신의 생존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것처럼 신호를 해석하고 단서를 찾으며 상대의 감정 상태를 해독하려 애쓰면서 끊임없는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가 멀어질 때, 더 이상 그 지속적인 대기 상태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더 이상 그 항상적인 관심을 요구하지 않을 때, 여성들은 자신이 맡아온 정서적 돌봄자의 역할이 더 이상 확인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길을 잃은 듯, 텅 빈 듯, 목적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를 통해 살아온 것처럼, 그의 필요를 통해 숨 쉬어온 것처럼, 그의 인정을 통해 존재해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불편할 수 있지만 한 번도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없을지도 모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닐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정서적 구원자, 상담사, 무조건적인 지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타인의 필요와 기분과 반응에 신경 쓰고 있지 않을 때 무엇이 당신을 정의합니까? 그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당신의 가장 큰 열정이 되기 전 무엇이 당신을 열정적으로 만들었나요? 바로 여기에 진짜 문제, 이 모든 고통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에 관심 없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상대방 정체성의 연장선으로, 그의 관심의 반영으로, 그의 욕망을 확인하는 도구로 만들어 왔습니다. 한 내담자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치료자로서 관점을 바꾸게 된 사례입니다. 2년간 완벽한 관계라 여겼던 사이가 끝나갈 무렵, 파트너가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무너진 채 찾아온 내담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자신을 탓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강박적으로 되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완벽했어요. 저는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해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가 안 돼요. 몇 달에 걸친 상담을 통해 우리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겹 한 겹 발견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완벽해지는데, 그의 필요를 살피는데, 정서적으로 항상 대기하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자신의 본질과 개성과 독립적인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순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즐거움으로 무언가를 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친구들을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취미를 포기했습니다. 그가 사교 모임을 별로 즐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 관계가 뒷전이 되었고, 그가 부담을 느낄까봐 억지로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그가 더 많은 정서적 관심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열정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가 지금 그대로 완벽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운동을 그만두었습니다. 그가 시간 낭비라 생각한다는 이유로 좋아하던 독서를 접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했던 그림 그리기도 그가 비실용적인 취미라 여긴다는 이유로 그만두었습니다. 그가 멀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가 예전만큼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그녀가 계속 주었던 그 긴장감을 그가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녀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몰랐습니다. 관계와 무관한 자신만의 꿈, 목표, 열정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외주화했습니다. 자신의 안녕을 타인의 손에 맡겼습니다. 자신의 삶을 그의 삶의 연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스스로의 빛도 방향도 독립적인 존재도 없이 행성주위를 도는 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역할이 사라졌을 때, 그가 공간과 자율성을 찾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파트너뿐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린 것 같은 완전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빌린 삶을 살다가 자신만의 삶을 만들지 못한 채 갑자기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반복되는 패턴. 이 이야기는 작은 변주만 있을 뿐 같은 근본 패턴을 지닌 채 제 상담실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성들, 성공적인 커리어와 놀라운 재능을 지닌 여성들이 외부의 인정 위에 자신의 정서적 안정을 쌓아 올리고 사랑을 의존의 한 형태로 만들며 관계를 삶의 유일한 의미와 목적의 원천으로 삼습니다. 여기에 역설적이면서도 고통스러운 진실이 있습니다. 상대의 관심을 더 필요로 할수록 당신은 그의 눈에 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의 인정에 더 의존할수록 그는 당신을 덜 소중히 여깁니다. 그의 존재를 더 쫓아갈수록 그는 더 멀어집니다. 인간관계에 잔인하지만 피할 수 없는 법칙과도 같습니다. 인간은 희소하다고 인식하는 것, 자율성을 지닌 것, 있을지 없을지 선택할 수 있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당신이 그 없이는 잘 지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때 애초에 그를 끌어당겼던 자질, 정서적 독립성,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능력, 한 개인으로서의 온전함을 잃게 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장 적게 받고, 가장 쫓는 사람이 상대를 가장 멀어지게 하며, 한계 없이 가장 많이 내어주는 사람이 가장 적게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이 역설은 가치와 희소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깊은 심리학적 원리에 기반합니다. 진화적 관점에서 인간은 희소한 자원에 가치를 두도록 발전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희소함은 곧 생존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본적인 자원을 위해 다투지 않더라도 이 같은 메커니즘은 사랑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가질 수 없는 것, 노력을 요구하는 것, 보장되지 않은 것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진짜 의미는 조종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관심 없는 척 하라거나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거나 조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 쓰지 않는 척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차갑거나 무관심한 사람이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심리적 게임이나 조종 전략을 쓰라는 것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정서적 안녕을 위해 상대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중심, 자율성, 스스로와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을 되찾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 중심을 둔다는 것, 이 파괴적인 역동을 변화시킨 여성들에게서 관찰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타인의 관심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마침내 이해했을 때,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회복했을 때, 독립적인 정체성을 재건했을 때, 그들의 에너지와 존재감,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에 진정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여성이 진심으로 자기 자신에게 중심을 두고 관계와 무관하게 충만한 삶을 살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지만 함께하기를 선택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외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을 때 더 이상 부족함이 아닌 풍요로움을 전합니다. 더 이상 상대를 통해 자신을 완성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완전함을 나누려 합니다.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과 이미 충분히 물을 마셨지만 시원한 음료를 즐기는 사람의 차이와 같습니다. 전자는 절박하게 마시고 후자는 즐기며 음미합니다. 전자는 생존을 위해 물이 필요하고 후자는 즐기기 위해 물을 선택합니다. 남성이 감지하는 차이. 남성은 이 차이를 본능적으로, 거의 직관적으로 감지합니다. 정서적으로 성숙한 남성은 자기 자신으로 완전한 여성,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여성, 끊임없는 인정을 요구하지 않는 여성, 자신과 함께여도 없어도 잘 지낼 수 있는 여성에게 이끌립니다. 그것은 그가 냉정하거나 무심해서가 아닙니다. 그 충만한 에너지 자체가 매력적이고 끌리게 하며 영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결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선택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당신을 필요로 해서 곁에 있는 사람과 자신의 완전한 삶을 진심으로 나누고 싶어서 곁에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의 거리감이 알려주는 정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특히 사랑에는 완전한 희생이 필요하다고 배워온 여성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때로 그가 거리를 두는 것은 정말로 당신과 함께하고 싶은지 스스로 가늠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거리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그가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의 침묵에 절박함으로 반응할 때, 그의 부재를 당신의 집요한 존재감으로 채우려 할 때, 그가 필요로 하는 공간을 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해석할 때, 당신은 무의식 중에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부스러기 같은 관심에도 만족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형편없고 불안정한 관계라도 아무 관계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그 없이는 잘 지낼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당신의 정서적 안정이 완전히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행복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는 압도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파트너가 아니라 정서적 지지대, 인정 도구, 마음의 안정장치, 인생 프로젝트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어떤 건강한 관계에도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짐이며 결국 소진과 원망, 거리감으로 이어지는 역동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매 순간의 행복을, 매 순간의 안정감을, 자존감의 모든 조각을 의존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공간을 필요로 할 때마다 그 사람이 공황에 빠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힘든 하루를 보낼 때마다 그를 개인적인 거절로 받아들인다고, 내면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싶을 때마다 잘 관계의 위기로 만들어버린다고. 사랑받는다고 느낄까요? 숨막힌다고 느낄까요? 소중히 여겨진다고 느낄까요? 압박받는다고 느낄까요? 더 다가가고 싶어질까요? 더 멀어지고 싶어질까요? 성숙한 사랑의 본질, 이는 사랑의 본질, 진정으로 건강하게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집니다. 진짜 사랑은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능하는 관계, 수십 년을 견디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견고해지는 관계, 위기를 이겨내고 더 강해지는 관계에서는 두 사람 모두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지만 함께하기를 선택합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만의 관심사, 개인적인 꿈, 고유한 열정이 있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을 함께 나누고 풍요롭게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두 사람 모두 개별적으로 완전하지만 서로를 통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잘 지내기 위해 당신이 필요해가 아니라 나는 잘 지내고 있고 당신을 선택한다입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가 아니라 당신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지만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을 선호한다입니다. 당신이 나를 완성해줘가 아니라 우리는 각자의 완전함을 나눈다입니다. 나를 구해줘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성장한다입니다. 이러한 개인적 충만함, 진정한 자존감이라는 견고한 토대, 건강한 자기 사랑의 중심에서 살아갈 때 진정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존재는 의무가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당신의 함께함은 당연시되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겨지는 것이 됩니다. 당신의 사랑은 절박한 필요가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으로 변화합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많은 여성들에게서 관찰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가 사랑을 위한 투쟁을 낭만화하기 때문에 다소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쫓아가지 않는다는 것,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 사랑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마치 그의 거리감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정서적 헌신의 부족인 것처럼, 그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방임의 한 형태인 것처럼, 하루 24시간 정서적으로 대기하지 않는 것이 낭만적 사랑에 대한 배신인 것처럼 느낍니다. 영화와 소설, 노래와 동화는 진정한 사랑에는 추격과 집요함과 끊임없는 투쟁이 필요하다고,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붙잡기 위해 무엇이든, 심지어 자신의 존엄과 안녕까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가 필요로 하는 공간을 존중하는 것은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입니다. 쫓아가지 않고 거리를 허락하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진정한 존중입니다. 그의 침묵을 당신의 드라마로 만들지 않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정서적 지혜입니다. 진정한 성숙함이란 한 남성이 진심으로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할 때, 진정으로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할 때, 당신을 인생의 동반자로 여길 때, 그는 아무런 설명 없이 며칠이고 몇 주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긴다면 통제나 권력의 수단으로 당신을 정서적 불확실성 속에 방치하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 건강한 관계를 위한 도구를 갖춘 사람은 거리감을 조종의 전략으로,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남성, 성숙한 관계를 위해 준비된 남성도 때때로 공간이 필요할 수 있고 힘든 시기를 겪을 수 있으며 내면을 성찰하고 처리하는 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자신의 내면 과정에 대해 알게 하며 당신을 추측 속에, 궁금함 속에, 침묵 속의 고통 속에, 머릿속으로 이야기를 지어내는 상태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이건 너와는 상관없어. 라고 말합니다. 또는 요즘 내 삶의 몇 가지 부분에 대해 혼란스러워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우리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라고 말합니다. 침묵이 알려주는 것.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받아들이고 나면 깊이 자유로워지는 이야기입니다. 때로 그가 아무런 설명 없이 멀어질 때, 오랜 기간 당신을 무시할 때, 정서적 통제의 수단으로 거리감을 사용할 때, 삶은 당신에게 커다란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서적 일관성을 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진짜이고 헌신적인 관계에 필요한 성숙함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맞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든, 얼마나 그 관계가 잘 되기를 바라든 말입니다. 마치 삶이 그의 성격, 헌신할 수 있는 능력, 정서적 성숙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당신에게 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프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이 정보는 당신의 미래 행복을 위해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합니다. 당신이 받아 마땅한 사랑, 사랑 때문에 고통받는 여성들과 함께한 세월을 통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관점을, 당신이 받아 마땅한 것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기본적인 관심을 얻기 위해 쫓아다녀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한결같이 당신을 선택하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관계가 깊어지거나 친밀해질 때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당신에게 다가오고 연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취약할 때, 가장 지지가 필요할 때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함께 있어줄 수 있고, 친밀함을 감당할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마치 탐정처럼 그의 감정을 추측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것을 소통하고 자신의 감정 세계에 당신을 포함시키며 안전하고 소중하게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의 편의에 따라 당신을 배제했다가 다시 원할 때만 당신이 대기하고 있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장과 변화의 과정에 당신을 포함시키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증명하지 않아도,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자격을 입증하지 않아도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그가 재설 줄 수 없다면, 그럴 정서적 능력이나 성숙함이나 의지가 없다면 그의 거리감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받아들여야 할 귀중한 정보입니다. 지금은 아프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감사해야 할 응답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지나 되돌아보면 축하할 수 있는 해방입니다. 정보로 받아들이기. 결국 당신이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에게서 멀어질 때마다, 당신을 마땅히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더 이상 쫓지 않을 때마다, 사랑과 관심을 구걸하는 것을 멈출 때마다, 당신은 진짜 당신이 받아야 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위한 자리를 삶에 만들게 됩니다. 부스러기 같은 관심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정서적으로도 에너지적으로도 완전한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됩니다. 반쪽짜리 사랑과 일관성 없는 관계에 안주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을 채워주는 완전한 사랑을 향한 문이 열립니다. 도망가는 사람을 쫓는 것을 멈출 때 진심으로 다가오고 싶어하는 사람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큰 상실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정서적으로 텅 비게 만드는 관계와 매일 채우고 영감을 주는 관계의 차이입니다. 편할 때만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과 한결같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당신은 그가 당신을 기억할 때나 무언가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매일 선택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진짜 당신의 모습으로 소중히 여겨질 자격이 있습니다. 편리할 때만,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만 견뎌지는 존재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가 다른 우선순위를 처리하거나 자격이 있습니다. 자유로워지기. 이것을 깊이 이해할 때, 가장 진실한 자아 속에 통합할 때,
당신 존재의 근본적인 믿음이 될 때, 그의 거리감은 더 이상 당신의 자존감을 규정하는 개인적 비극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그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될 뿐입니다. 그의 침묵은 더 이상 계속해서 아픈 열린 상처가 아니라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됩니다. 정말로 받아 마땅한 사랑을 선택할 자유, 결핍이나 두려움이 아닌 충만함으로부터 관계를 만들어갈 자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한결같이, 의식적으로 사랑받을 자유입니다. 마치며 이것이 어쩌면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을 진실입니다. 우리의 낭만적인 문화가 가르치지 않는 진실입니다. 사랑을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받을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어떤 남성에게서 받는 관심과 무관하게 존재합니다. 당신의 존엄은 그가 얼마나 당신을 찾고 인정해주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움과 지성,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그의 메시지의 빈도나 전화통화의 잦음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자질과 불완전함, 꿈과 두려움을 포함해 지금의 당신이기 때문에 선택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진실 속에서 살아갈 때, 이것을 자신의 정체성에 완전히 통합할 때, 자기 자신과 타인을 대하는 관계의 기반으로 삼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누구도 쫓아갈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구도 쫓아갈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